바다에서 납치됐습니다. 총을 든 북한 무장원에게 끌려 어느 날 갑자기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쯤에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돌아온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은 영웅도 아니었고 간첩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국가조차 그들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대한민국에는 납북 피해자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문서 속에서 이들은 귀환자, 특수경력자 혹은 관리대상 인원으로 분류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자 동시에 관리해야 할 존재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납북에서 돌아온 순간 그들은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 혹은 군 헌병대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이 조사는 며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일부 사례에서는 1년 이상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정말 납북이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정치학습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사상교육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북한 체제에 대해 어떤 언어로 설명하는지, 귀환 이후 진술이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조사의 기준은 의도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같은 납북이었지만 모든 귀환자가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부 A는 몇 달의 보호 관찰 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같은 배에 탔던 선원 B는 수년 동안 신원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은 북한에서의 행동 기록과 귀환 후 진술의 안정성이었습니다. 국가가 가장 경계한 것은 북한이 잘 산다라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가는 반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 언어로 풀어낸 북한 사회의 구조 설명이었습니다. 군 조직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주민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상 교육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반복됐는지, 이런 증언은 선전도 아니고 거짓으로 몰아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시점부터 국가는 처벌보다 관리를 선택합니다. 언론 접촉 제한, 이동에 대한 비공식 확인, 취업 과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제약, 정기적인 면담, 이 대부분은 공식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상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환자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적이라는 게 분명했는데 돌아오니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라. 이 말은 억울함의 호소가 아닙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상태, 분류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였고 전쟁의 가능성이 현실로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납북 귀환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잠재적 보안 리스크였습니다. 이 판단은 냉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국가가 피하기 어려웠던 선택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바뀝니다. 1990년대 이후 납북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생기고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비용을 누가 감당했는지를 정확히 보기 위함입니다.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역사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냉전체제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선택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